야, 니 그 할매 봤나? 맨날 텍사스촌에서 리어카 끌고 댕기는 사람. 아, 그 백호 할매? 근데 니 진짜 소름 돋는 얘기 들었나? 그게 지가 알아서 도망쳐서 다시 왔다 카더라. 뭐? 걔가 지발로? 와, 진짜 사람보다 더 사람 같네. 폐지를 주워 먹고 살던 한 여자가 다친 진돗개 하나 때문에 인생을 바꾸게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산 텍사스촌의 새벽은 언제나 낡은 네온사인의 비명으로 시작됩니다. 높이 쌓인 먼지 위로 시간이 흐르는 이곳에서 김말자는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8배 손마디는 아침 공기에 더욱 뻣뻣해졌지만 그것이 오늘 폐지를 주우러 나가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았죠. 말자는 항상 그랬듯 묵묵히 낡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어이 말자네. 오늘도 일찍이구만. 골목 어귀의 포장마차를 정리하는 최 씨 아저씨의 인사에 말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사람들과 말을 섞는 일은 이제 낯설어진 지 오래니까요. 말자가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어울렸던 건 그러니까 남편이 용두의 부두목이었을 때였습니다. 30년 전 일이죠. 텍사스촌의 자갈길을 지나 폐허가 된 러브호텔 뒤편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은 곧 재개발이 시작될 예정이라 더욱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철거를 기다리는 건물들 사이로 희미한 비명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말자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뭐가 저렇게 울고 있는 거지? 폐가 틈새에서 흰 덩어리가 꿈틀거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피투성이가 된 하얀 진돗개가 힘없이 눈을 뜨더니 다시 감았어요. 타이어 자국처럼 검은 자국이 개의 옆구리를 가로질러 있었고 뒷다리는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습니다. 이런,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니?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개는 다시 희미하게 신음했어요. 말자는 천천히 쪼그려 앉아 떨리는 손으로 개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래도 심장은 뛰고 있었어요. 살아있구나. 말자는 리어카에 모아둔 폐지를 급히 치우고 그 위에 자신의 낡은 담요를 깔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개를 안아 리어카에 눕혔어요. 개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지만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말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도와줘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어요. 걱정 마. 내가 데려갈게. 어디 좀 보자. 말자는 개의 목덜미를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목줄도 인식표도 없었어요. 그저 상처만 가득했죠. 말자는 리어카를 돌려 서둘러 동네 끝자락의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동네에 살던 개는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버린 건가? 리어카를 끌며 말자는 중얼거렸어요.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은 평소와 다른 말자의 모습에 의아한 시선을 보냈지만 말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직 이 생명을 살리는 것만이 중요했으니까요.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 개는 이미 의식이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수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자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개 주인이세요? 말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하루 수입으로는 맞지 않는 금액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말자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개입니다. 치료비가 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만 괜찮으시겠어요? 수의사의 말에 말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0만 원이라. 말자가 한 달 동안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병원 처치대 위에서 힘겹게 숨을 쉬는 하얀 개를 보니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우선 살려주세요. 말자는 낡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3장이 전부였습니다.
수의사는 말자의 사정을 눈치챈 듯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홀로 앉은 말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돌아가 숨겨둔 돈을 꺼내도 2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말자는 가슴팍을 더듬어 낡은 천 조각으로 쌓인 물건을 꺼냈어요. 용두에 금장이 새겨진 라이터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일한 물건이자 말자가 30년간 지켜온 추억의 조각이었죠. 할 수 없지. 말자는 천천히 일어나 병원을 나섰습니다. 텍사스촌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당포로 향했어요. 주인 박 씨는 말자를 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말자 씨가 웬일이래. 이거 얼마에 받아줄 수 있을까요? 말자가 조심스레 라이터를 내밀자 박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용두의 금장 아니야? 어디서 난 거야? 그건 묻지 말아주세요. 그냥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만요. 박 씨는 라이터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품이면 80만 원은 줄 수 있어. 말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놓아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말자는 이상하게도 해방감을 느꼈어요. 30년간 품어온 과거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말자는 치료비를 지불했어요. 수의사는 개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다리 골절, 갈비뼈 2개 부러짐, 심한 탈수.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은 것 같아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합니다. 살 수 있을까요? 노력해보죠. 말자는 조심스럽게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정제를 맞아 잠든 개의 숨소리가 조금은 편안해 보였어요. 이름이 뭐지? 말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하얀 개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잠시 고민하던 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호. 내 이름은 백호다. 병원 복도 창가에 서서 말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설렘, 그리고 과거의 흔적을 내려놓은 해방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말자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백호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말자는 매일 병원을 찾아 백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병원 스태프들이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말자가 오면 반갑게 맞아주었죠. 할머니, 백호가 오늘은 밥도 잘 먹었어요. 다리도 많이 좋아졌고요. 간호사의 말에 말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백호는 말자를 보자 꼬리를 흔들었어요. 아직 다리가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생기가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백호, 이제 집에 갈 준비 됐니? 말자의 말에 백호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짖었어요. 퇴원 절차를 마치고 말자는 백호를 리어카에 태웠습니다. 이제 리어카에는 폐지 대신 낡은 이불과 백호가 자리 잡았죠. 이제부터 우리 같이 살자. 텍사스촌으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의 시선이 말자와 백호에게 쏠렸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투명 인간처럼 지나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자를 주목했어요. 특히 아이들은 백호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할머니, 강아지 만져봐도 돼요? 말자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이 백호를 쓰다듬자 백호는 순한 눈빛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들과의 교류였죠. 다음 날부터 말자는 백호와 함께 폐지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백호는 리어카 위에 앉아 말자를 지켜봤어요. 신기하게도 백호가 함께하자 말자의 폐지 수집량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백호를 보러 다가오고
자연스럽게 폐지를 건네주기 시작했거든요. 이 할매, 요즘 잘 나가네. 폐지 수거장의 최 씨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말자의 폐지량이 평소보다 2배나 늘었거든요. 백호 덕분이지. 말자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최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말자 씨, 혹시 예전에 용두의 사모님 아니셨어요? 말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죠. 그건 옛날 일이에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내가 젊었을 때 용두의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 말자 씨가 그 마님이라면 대단한 분이신데. 말자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받고 돌아섰습니다. 백호는 말자의 표정을 살피듯 고개를 기울였어요. 말자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백호야. 그냥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야.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텍사스촌 사람들 사이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가 예전 용두의 마님이라더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들은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말자를 바라봤죠. 그러나 말자에게는 이제 그런 시선보다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백호였어요. 백호는 말자의 작은 방에서 함께 지내며 말자에게 30년 만의 웃음을 선물했습니다. 아침이면 말자를 깨우고 밤이면 말자의 발치에 누워 잠들었죠. 말자의 인생에 처음으로 온기가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백호야, 넌 내 복덩이구나. 텍사스촌의 봄은 짧았습니다. 5월의 햇살이 골목을 데우기 시작할 무렵 말자와 백호의 일상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백호는 이제 말자의 작은 방에서 함께 지내며 말자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말자 역시 폐지를 줍는 일을 계속하면서도 백호를 위한 시간을 아끼지 않았죠. 동네 사람들은 이제 말자와 백호를 하나의 풍경처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백호 할매다. 아이들은 말자를 그렇게 불렀어요. 과거 용두의 마님이라는 소문보다 이제는 백호 할매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셈이었죠. 말자는 그것이 더 편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의 말자는 그저 백호와 함께 사는 평범한 할머니였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말자는 백호와 함께 동네를 돌며 폐지를 모으고 있었어요. 백호는 가끔 리어카에서 내려와 말자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은색 외제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와 말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 저게.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그는 백호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그게 우리 집 개예요. 어디서 데려오신 거예요? 말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백호는 남자를 보고 뒷걸음질 쳤어요. 말자는 본능적으로 백호를 안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백호는 제 개입니다. 백호라고요? 그게 이름은 메이슨이에요. 우리 집에서 3달 전에 사라졌다고요.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틀림없는 백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 개는 건강했고 비싼 목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보시죠. 칩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말자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텍사스촌 파출소로 향하는 동안 말자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어요. 백호는 계속해서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수의사가 호출되었고 백호의 목덜미를 스캔했어요. 네, 맞습니다. 등록 정보가 일치합니다. 메이슨이라는 이름으로 김도연 씨 소유로 등록되어 있네요. 남자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백호를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호야.
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백호는 말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남자는 강제로 백호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진짜 귀찮게 만드네. 이 할머니가 우리 개를 훔쳐간 거 아니야? 경찰은 말자의 상황을 설명했고 도난이 아님을 확인했어요. 남자는 백호를 차에 태우고 떠났습니다. 백호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말자의 가슴을 찢었어요. 텍사스촌으로 돌아오는 길 말자는 처음으로 폐지를 주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한 말자는 백호의 흔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석에 놓인 밥그릇, 말자가 만들어준 담요.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죠. 밤이 깊어지자 말자는 처음으로 입술을 깨물며 울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도 울지 않았던 말자였지만 오늘은 백호를 잃은 슬픔을 견딜 수 없었어요. 백호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여전히 폐지를 주었지만 예전 같은 열정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말자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백호 할매라는 호칭도 사라졌습니다. 말자는 다시 텍사스촌의 투명인간이 되었죠. 밤이면 백호의 담요를 끌어안고 잠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놈이 백호를 잘 돌보고는 있는지 말자는 끊임없이 걱정했어요. 백호가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발견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그날 밤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밤이 되어도 그치지 않았어요. 말자는 집 앞 쓰레기통에 폐지를 버리러 나왔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쓰레기를 정리하는데 멀리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말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골목 끝에서 작은 형체가 절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비에 젖은 하얀 털, 그리고 그 익숙한 눈빛. 말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백호야. 말자는 달려갔습니다. 백호는 말자를 보자마자 힘겹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비에 젖은 몸은 앙상하게 야위어 있었고 등에는 새로운 상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여기저기 멍이 들어 있었죠. 이런, 또 맞았구나. 말자는 백호를 안아들었습니다. 백호의 몸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모릅니다. 빗속에서 말자의 눈물이 섞였어요. 말자는 아무 말 없이 백호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강한 결심이 서려 있었죠. 집에 돌아온 말자는 백호를 깨끗이 닦아주고 따뜻한 우유를 먹였습니다. 백호는 지쳐 있었지만 말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둘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널 지켜줄게. 말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용두의 마님의 단호함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말자는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 오랜만이네. 그래, 김말자야. 맞아, 용두의 마님 말자. 좀 도와줄 일이 있어서.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일찍 일어나 백호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백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수의사는 백호를 자세히 검사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대 흔적이 뚜렷합니다. 등에 채찍 자국이 있고 갈비뼈가 또 부러졌어요. 영양실조 상태이고 정말 심각해요. 말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의사는 말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원래 주인이 찾아가지 않았나요? 어떻게 다시 도망쳐서 왔어요. 백호가 스스로 찾아왔어요.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동물학대입니다. 증거를 모으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어요.
제가 진단서를 작성해 드릴게요. 말자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수의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CCTV. 이 근처에 CCTV가 있나요? 그 남자가 걔를 학대하는 장면이 찍혔다면 더 좋을 텐데요. 말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기억이 났어요. 텍사스촌 입구. 거기 새로 CCTV를 달았어요. 다음 날 말자는 결심한 듯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수의사가 작성한 상세한 진단서와 백호의 상처 사진, 그리고 영양실조 상태를 증명하는 검사 결과를 모두 챙겨갔어요. 백호는 임시보호소에 맡겨두었습니다. 김도현이라는 사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동물학대로요. 경찰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말자가 내민 자료들을 보고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특히 백호의 상처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사람이 걔를 학대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세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텍사스촌 입구 CCTV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3일 전에 그 사람이 백호를 차에서 끌어내리는 모습이 찍혔을 겁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CCTV 영상을 확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말자는 이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이틀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에 김도연이 백호를 차에서 끌어내려 발로 차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말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김말자 할머니. 담당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김도연이라는 사람 혹시 알고 계셨나요? 조사해보니 용두회와 연관이 있더라고요. 말자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예전에 용두회 말단이었다가 조직이 무너진 후에 독자적으로 일을 벌인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할머니와 관련이 있으신가요? 말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맞닿는 순간이었어요. 그 인간은 예전에 우리 남편 밑에 있던 놈이었어요. 나를 알아보진 못했겠지만 그 인간도 날 2번 버렸네. 한 번은 조직이 무너졌을 때, 2번째는 내 백호를 데려갔을 때. 말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인함이 묻어났어요. 근데 이젠 나도 안 참아요. 그때는 참았지만 이번엔 백호를 위해 싸울 거예요. 경찰은 경외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용두의 마님이라는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하지만 지금의 말자는 조폭의 아내가 아니라 백호를 지키려는 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도연에게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과 함께 백호의 소유권은 말자에게 공식적으로 이전되었어요. 그날 말자는 임시보호소에서 백호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식구가 됐다, 백호야. 백호는 기쁨에 찬 눈빛으로 말자를 바라봤어요. 말자의 눈에도 행복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승리의 기쁨이었습니다. 텍사스촌에 돌아온 말자와 백호를 사람들은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백호 할매가 아니라 자신의 반려견을 위해 싸워 이긴 강인한 할머니와 충직한 개로 인식되었어요. 말자 씨,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말자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말자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백호를 바라봤어요. 우리 백호를 지켰을 뿐이에요. 이 사건은 말자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용기는 바로 백호로부터 왔습니다. 말자와 백호의 이야기는 텍사스촌을 넘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이야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와 그녀를 찾아온 진돗개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말자가 백호와 함께 폐지를 주우러 나갔을 때였어요. 낯선 여성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김말자 할머니 맞으신가요? 부산 지역방송 푸른바다 기자입니다. 할머니와 백호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말자는 당황했지만 기자의 진심 어린 관심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골목 어귀의 작은 벤치에 앉아 말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었어요. 백호는 제가 살렸고 백호는 절 살렸어요.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죠. 말자의 담담한 말투와 백호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인터뷰는 10분 남짓이었지만 방송에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어요. 폐지를 주워 먹고 살던 여자. 다친 진돗개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할머니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시청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기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말자는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후로 말자와 백호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동물보호단체에서 연락이와 유기견 캠페인 모델을 제안했어요. 말자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백호가 다른 버려진 동물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할머니, 카메라 이쪽을 봐주세요. 백호도 함께요. 말자와 백호는 동물보호 포스터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백호는 특별 제작된 보호조끼를 입고 공식 후원 동물로 등록되었어요. 그들의 사진 아래에는 모든 생명은 두 번째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말자는 담담하지만 가슴 깊은 말을 전했어요. 나는 개한테 배웠어요.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를. 사람들은 나를 버렸지만 백호는 나를 찾아왔어요. 내 모든 것을 바쳐 백호를 지킬 거예요. 이 한마디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철학적인 말이었죠.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후원금도 모이기 시작했어요. 말자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백호와 함께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텍사스촌 사람들도 말자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용두의 마님도 백호 할매도 아닌 백호 마님이라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텍사스촌의 오래된 카페 주인이 말자를 불렀어요. 말자 씨, 우리 카페 앞에 백호랑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될까요? 요즘 손님들이 백호를 보러 온다 카던데. 말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자와 백호는 카페의 마스코트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백호를 쓰다듬고 말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자는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되찾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 말자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백호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말자의 인생이 백호 덕분에 완전히 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텍사스촌에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졌던 재개발이 마침내 시작된다는 공지가 붙었어요. 낡은 건물들이 철거되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이주 비용이 지원되었지만 대부분은 다른 곳으로 흩어질 예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떠나야 하는구나. 말자는 오래된 집의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공간이었어요.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모두 이곳에 있었습니다. 백호는 말자의 기분을 읽은 듯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 백호야. 우리는 함께니까. 말자는 천천히 짐을 꾸렸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생필품,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과 백호의 물건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말자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했어요. 지역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말자와 백호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단체가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 옆에 작은 관리인 숙소가 있는데 말자가 그곳에서 살면서 보호소를 돕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할머니가 유기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백호처럼요. 말자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텍사스촌을 떠나는 것은 아쉽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백호와 함께 할 수 있고 다른 유기견들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텍사스촌을 떠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말자와 백호를 배웅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작별 인사를 건넸고 기자들도 몇 명 나와 있었습니다. 말자는 처음으로 이곳을 그리워할 것 같다고 느꼈어요. 백호 마님, 새 집에서도 행복하세요. 사람들의 응원 속에 말자는 리어카에 마지막 짐을 실었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백호가 당당히 앉아 있었어요. 말자의 발에는 후원자들이 선물한 새 장화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대신 편안한 장화는 말자에게 큰 선물이었어요. 자, 가자 백호야. 말자와 백호는 텍사스촌의 골목을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자는 이 골목에서 폐지를 줍고 외로움을 견디며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백호가 있었고 그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새로운 보금자리에 도착한 말자는 작지만 깨끗한 방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유기견 보호소가 보였어요. 많은 개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그들도 백호처럼 두 번째 기회를 얻길 바랐어요. 첫날부터 말자는 보호소 일을 도왔습니다. 밥을 주고 청소를 하고 개들과 놀아주는 일이었어요. 백호도 함께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개들은 백호를 따랐어요. 마치 백호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방송국에서 다시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말자는 보호소 앞 벤치에 앉아 카메라를 마주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새 생활에 적응하셨나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말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 옆에 있을 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부두목의 아내였죠. 근데 백호 옆에 서니 내가 다시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백호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사람이고요. 말자는 보호소의 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다만 평온함과 목적의식이 빛났습니다. 나는 그 개를 살렸고 그 개는 날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사람보다 더 사람 같던 진돗개, 그 아이가 내 마지막 가족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많은 가족을 만들 거예요. 말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시작이었어요. 버려진 거리에 버려진 여자와 버려진 개가 만나 서로를 구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시작한 이야기였습니다. 말자와 백호는 함께 걸었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한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여운. 사는 게 사연이더라.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